맞았어. 홍제동에 있는 하천이니까 홍제천이 된 거기는 한데 그 홍제동 종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조선시대에 홍제동에 홍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사신을 거기서 머물게 하면서 그분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관,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 같은 거를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홍제원 가까이에 있는 하천이어서 홍제천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그런데 이 홍제천은 물이 그렇게 많은 하천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래가 많이 있었대요. 하천 바닥에 모래가 있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모래 밑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라고 해서 모래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모래내는 우리말이잖아요. 모래를 한자로 바꾸니까 모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홍제천의 이름은 홍제천, 모래내, 사천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제천의 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 걸까요? 북한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네. 맞아. 근데 대부분 이렇게 뭐 안산에서 흘러내려온다고 지금 아니. 막 안산 그 위에서도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예. 하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북한산에 있는 세 개의 봉우리에서 물이 오는 건데 북한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문수봉, 고연봉, 형제봉 이 세 개의 봉우리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강에서 인공으로 끌어갖고 예전에는 불려요. 산에 나무가 많았고 그리고 비도 오고 하면 그 나무들이 많은 나무들이 뿌리에다가 아니면 줄기에다가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에 나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북한선에서 흘러오는 물 가지고는 하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홍제천에서 여기 있는 물이 6만 8천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만 3천 톤 정도를 하루에 그 정도를 한강에서 끌어와가지고 그걸 다시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제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제천이 조금 가슴 아픈 역사적인 그런 일기 여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질이 50만 명 정도가 청나라로 끌려갔대요. 그런데 그게 군사들만 데려가면 괜찮은데 여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도 데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반지 그 부인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간 여자들은 거기에 가서 하인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첩으로 살거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이제 데려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데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인조인금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청나라에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여기 홍제천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오를 없던 일로 하겠다. 씻겨 내려간다. 네네, 그렇게 씻겨 내려간다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여기서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만큼 홍제천이 예전에는 물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깨끗했으니까 목욕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의 홍은동에 머물러서 살았대요. 근데 이 홍은이라는 뜻이 임금님의 굉장히 은혜가 많다는 그런 뜻으로 홍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홍제천은 그렇게 되어 있고 홍제천은 저쪽에 있는 홍지문에서부터 지금 서대문구는요 저쪽에 사천구까지가 서대문구에 해당되고요. 홍제천은 서대문구에 있는 7개의 동을 지나가고 있어요. 홍은 1, 2동, 홍제 1, 2동, 남가자 1, 2동, 연희동 이렇게 거기를 지나서 이게 마포구를 지나서 한강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하천이라고 지방하천이고요. 지방하천 급수는 한 2급수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 종류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식물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네, 빨리빨리 이제 갈게요. 식물을 보면은 여기 안쪽에 나오는 잎은 여기 약간 하얗게 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얀 어린 잎으로 돼서 나오는 거는 얘는 이름이 명화주예요. 명화주인데 하얀 잎이 나오는 거는 흰 명화주. 잎이 어린 잎이 나올 때 약간 붉은빛을 띠면 그거는 명화주예요. 그런데 이 명화주는 이게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줄기를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고 가볍고 키가 꽤 많이 자라는 편이라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듭니다. 노인들한테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지팡이를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 옆에 있는 이제 잎은 다 제거를 하겠죠. 그거를 푹 삶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지팡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푸른 줄기에서 뭐 잎이 난다 그래가지고 청려장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하고요.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이거는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벼우니까 노인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노인의 날에 100세 노인들한테 청려장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를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명화주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분포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5가지 식물 중에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고. 이름이 생각해요. 뭐라? 명아주. 명아. 네. 숙부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딸이 쓰고 주로 많이 이렇게 뜯으러 다녔었는데 한양에서 내려온 양반집 도령을 보고 너무너무 그 도령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 도령이 그 마을을 떠나고 나서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 하나 계속 기다리는 사이에 동생이 2명이나 태어났다고 해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도령을 기다렸는데 동생들을 위해서 쑥을 뜯으러 갔다가 얘가 벼랑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죽은 그 자리에서 이 숲부쟁이가 이렇게 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잎을 가지고 나무를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어린 동생들이 굶어 죽을까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어른들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환하고 환처럼 이렇게 얘는 줄기 이파리가 낳는 줄기랑 이 식물의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환처럼 날카로워가지고 환이라는 여기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고 하고 만들었는데 이파리가 따가워. 삼잎을 닮았다고 해서 합해서 환삼덩굴이요. 그런데 얘는 잘 보면요, 얘가 그렇게 위에 식물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봄에 여기 보면은 지금 암꽃도 있고 쑥꽃도 있어요. 보시면은 암꽃은 열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쑥꽃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데 암나무하고 쑥나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이 쑥꽃에서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별로 좋은 식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는 또 이파리를 가지고는 또 약재로도 사용을 한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식물로 봤을 때는 다른 식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여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굉장히 슬픈데 꽃은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는데 이 꽃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망국초라고 불렀대요. 나라를 망하게 한 꽃이라고. 아, 그랬구나. 네. 망국초, 근데 대망초예요 지금. 대망초. 네.
이렇게 초록 색깔이 기름이에요. 줄기까지 초록인 게 기름이고, 얘는 이렇게 줄기가 지금 붉은색으로 나오잖아요. 펄기름. 비슷하긴 한데 색깔이 좀 다르고, 이 어린 잎은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나물 해서 드시잖아요. 뭐예요? 시장에 가면 팔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얘는 까마중. 여기 까마중. 여기 보면은 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따서 먹었는데 포도처럼. 이게 초록 색깔이 이렇게 익으면은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열매 모양이 머리를 깎은 줌처럼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까마중이에요. 까마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는 솔라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많이 먹으면은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또 좋은 거는 조금 먹으면은 이게 약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방사능 물질을 그거를 조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전 먹었는데 이거는 이름이 이게 까마지. 그냥 이 네, 까마지.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잎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까마중이네.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 그 열매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 색깔이 포도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기 같지 않아요? 우리 그 애기 젖병. 그럼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거를 강아지 털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수크령. 수크령? 수크령. 네. 수크령이고 여기 잎을 보면은 아까 갈대하고 좀 다르죠. 갈대보다 훨씬 아까 더 그 좁게 갈대. 나고 얘는 이렇게 까끌거려. 식물이 모여서 자라요. 그리고 결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잎이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회 요리를 할 때 먹고 싶은 식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맛을 돋궈주기도 하고 비린내를 제거해주기도 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로 물가에서 많이 자라요. 얘는 환경이 열악하게 잘 되는 잘 자라는 식물이고 이 끝이 이게 되게 플래시플래시 떨어지잖아요. 얘가 물에 떠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물 가까이에서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게 피는데 산에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서양 등불나물. 서양 등불나물인데 이거는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대요. 남산하고 워커힐 쪽에서. 그런데 지금은 주로 막 경기도 쪽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기는 한데 이렇게 퍼져 있는데 얘는 뿌리 있는 데서 독성 물질을 내뿜어가지고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번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서양 등불나물. 서양 등골나무고요. 등골을 빼먹는단 말 있잖아. 그 1978년에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를 발견하신 분이 그걸 지었어요. 이 뭐라고 해요? 이영석 분인가? 아, 이게 유해생물이에요? 네네. 안 좋구나. 이거 막 이거는 얘는 봄부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꽃이에요. 봄에 펴가지고 이렇게 10월까지 꽃이 오랫동안 피는 꽃인데 얘는 줄기나 잎을 자르면은 노란색 즙이 나와요. 그런데 그 즙이 아기의 똥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애기 똥꿀. 그런데 이렇게 노란색 즙이 나오는데 그 즙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안 되기는 하는데 얘는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레 물리거나 모기 물렸을 때 얘를 그 즙을 살짝 발라주면은 여기 네. 그 줄기에서 네, 나오는. 사마귀에다가도 발라주고 그러면은 발염증이 없어진다고 해요. 저게 노란 나 그거 우리 아파트에서 봤어 아니. 얘는 맹문동. 맹문동 잘하시죠? 이거 약재잖아, 약재. 요 뿌리를 맞아 뿌리를 언니. 약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거 그리고 누웠는데. 그 뿌리가 보리를 닮았고 얘는 겨울에도 잘 자란다고 해서 이름이 맹문동이 된 거래요. 좋은 그런데 거예요? 뿌리 좋아요? 약재. 물 끓일 때도 맹문동 넣어서 먹는데 네네. 이 뿌리가 약간 덩이 뿌리여가지고 뿌리가 그 땅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런 뿌리예요. 근데 얘는 주로 키가 많이 자라지도 않고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 열매도 그래서 먹어요? 열매를 먹지는 않는데 뿌리를 뿌리를 먹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단에다 많이 심어요. 하단에. 겨울에도 초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붉은색 줄기 있던 게 털비름. 비름. 네. 얘는 완전 초록이잖아요. 네. 아까 붉으시는 분들 그거는 털비름. 네. 그럼 어떤 게 먹는 거예요? 둘 다 먹어요. 먹기는. 이게 털비름이 세비름? 얘가 비름. 씨비름은 잎이 조금 구부러져 있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소리쟁이고, 여기서 이삭이 나오면 이삭이 여물어가지고 걔가 말리면은 흔들흔들 거리면서 스륵스륵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름이 소리쟁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뭘까요? 무슨 하천일까요? 이 청계천처럼 하천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청계천이에요.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하천, 자연 하천, 인공 하천. 그런데 보면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풀이 더 많아. 그쵸, 훨씬 많죠. 얘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여기 이렇게 무더기가 생기면은 거기에 씨가 날라와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식물도 잘 자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물고기도 많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편하게 돌다리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거의 물줄기가 그냥 쭉 직선으로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서 주로 직강하천이고요. 자연하천은 구불구불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얘가 물살이 빠르면은 빨리 지나가고 물살이 느리면 천천히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구불구불, 그래서 사행천이 많습니다. 어디서 식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예, 여기서 살기 좋고 동물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천을 만들더라도 생태 하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기 물이 있고요. 여기 비스듬하게 물줄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비스듬한 데를 호안이라고 불러요. 이 호안은 여기처럼 돌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흙을 놔둬야 될까? 그렇죠. 여기는 주로 이렇게 흙이 있어야지 거기에 씨가 날라와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곤충이나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그러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 이곳은요, 우리말로 둔치라고 불러요. 한강 고수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수부지가 둔치인데, 고수부지는 일본말, 우리말로는 둔치. 여기가 둔치예요. 그래서 둔치는 그냥 이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평평하게 뭔가 깔아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는 흙을 이렇게 불러 이게요. 그러니까 좀 흙을 더 많이 만들어 놔야지 좋죠.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흙 들어가면은 네. 돌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맞아, 이게 흙이 없으니까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천도 직강하천이기 때문에 그냥 한강으로 쑥쑥쑥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내리니까 물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고, 이제 여기서 물이 너무 범람하면은 이 물이 도로까지 가지 않도록 저기 막아주는 거는 저기는 북이라고 하고요. 비스듬하게 저기 돌이 있는 데는 비스듬하다고 그래서 사면 제방. 그렇게 해서 인공하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다 이제 생각들을 하셨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우리 자연하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은 볼 수 없는데 홍제천에서 볼 수 있는 새예요. 가끔가다
얘네들은 여름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백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크기는 백로보다 훨씬 더 작고요. 보면은 하얀 깃털이고 부리는 검정색, 다리도 검정색인데 발이 노란색이에요. 작은 백로라는 뜻으로 새백로. 그런데 얘랑 비슷한데 얘보다 키는 좀 커요. 한 90cm 정도 되는 그런 새가 있는데 걔는 중대백로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발이 검정색이고 부리가 검정색이었다가 겨울이 되면 얘가 약간 붉은색을 띈대요. 중대백로는. 얘는 한 60cm 정도 되고 중대백로는 한 9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뇌가리, 털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부리도 다르고 얘는 날아갈 때 목이 약간 S자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새이기 때문에 여름에 주로 여기 홍제천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